반갑습니다.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조선일보의 2026년 3월 6일자 사설, 사법 3법, 결국 대통령 한 사람 위한 입법이었나를 가져오셨군요. 제목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딱 읽어보면, 아, 권력자가 자기 살려고 나라의 사법체계를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구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게끔 글을 잘 썼어요. 언론의 프레이밍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읽을 때 활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식의 소비자에 머물고 맙니다. 주권자로서 텍스트 이면에 뼈대를 발라내는 작업을 저와 함께 해보시죠. 1. 현상과 본질 구분, 껍데기와 그들이 짠 프레임. 이 사설이 말하는 껍데기, 팩트는 단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3법, 대법관 증언법, 재판소 원법, 법 왜곡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리고 법조계 다수는 이를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팩트를 가지고 조선일보가 유도하려는 프레임, 인텐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재명 방탄입니다. 사법 시스템의 오랜 병폐를 뜯어고치려는 구조적 개혁안을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이기적인 꼼수로 축소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기득권 언론이 개혁 법안을 공격할 때 쓰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제도의 본질적인 효과는 지워버리고 오직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득실만 부각시켜서 시민들이 제도 자체를 혐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합리적 추론으로 해부해봅시다. 사설의 논리적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째, 대법관 증언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재판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 사설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면 대통령이 임기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니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합리적으로 추론해보자면요. 우리나라 대법관 1인당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수천 건입니다. 하루에 판결문을 10개 넘게 써야 해요. 이건 재판이 아니라 판결문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시민들은 평생 한 번 억울한 일당해서 대법원까지 가는데 심리불속행으로 판결 이유도 못 듣고 쫓겨나는 게 태반입니다. 시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대법관을 늘리는 건 법조계 내부에서도 수십 년간 요구해온 수건사업입니다. 동네 병원에 환자가 미어터져서 시장이 종합병원으로 확장 공사를 했더니 시장이 나중에 감기 걸리면 특실 쓰려고 병원 짓는다 라고 비난하는 격이에요.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죠. 둘째, 법 왜곡죄가 문명국의 수치라는 주장. 사설은 정권 내부의 말을 빌려 법 왜곡죄가 문명국의 수치라고 합니다. 검사와 판사의 소신 있는 수사와 판결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대륙법의 본고장인 독일에는 이미 형법에 법 왜곡죄, 렉트뷰경가 있습니다. 그럼 독일은 야만국인가요? 진짜 문명국의 수치는 따로 있습니다.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거나 있는 죄를 덮어줘도 판사가 법리와 상식에 어긋나는 전관이후 판결을 내려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 그게 진짜 수치 아닙니까? 소신을 빙자한 권력 남용의 견제 장치를 달자는 건데 그걸 소신 꺾기라고 부르는 건 기득권의 언어입니다. 셋째, 재판소원, 사심제, 이 대통령 사건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는 억측.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도 학계의 오랜 논의의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이를 구제할 마지막 보루가 필요하다는 취지죠. 이걸 단순히 이재명 무죄 만들기 사심제로 낙인 찍는 것은 억울한 판결로 고통받는 수많은 일반 시민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3. 역사, 사회적 맥락, 왜 지금 이 법안인가?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 사법 3법이 왜 하필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했을까요? 조선일보는 이걸 작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직후라는 시점에 맞춰 대통령 개인의 안가품이나 방어 기제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 카르텔에 대한 시민들의 임계점이 돌파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유검무죄 무검유죄, 즉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사법부를 견제할 민주적 통제 수단이 없다는 뼈저린 깨달음이 이 법안들의 추진 동력입니다. 물론 정치적 타이밍이나 강행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수계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죠.
하지만 메신저, 이재명 대통령, 갇혀한 정치적 상황이 맘에 안 든다고 해서 메시지, 사법개혁, 이 역사적 정당성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4. 맺은 말, 냉철한 지적과 시민의 상식. 조선일보의 이 사설은 법치주의의 수호를 외치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판검사들의 특권 수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라고 몰아붙이지만 정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법기술자들이 독점하던 사법의 영역에 시민의 상식과 견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언론이 기득권의 논리를 대변할 때 우리는 냉소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재판에 눈물 짓던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는 따뜻한 공감을 보내야 합니다. 사법 3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겠죠. 그러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 그 상식의 관점에서 이 제도를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인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